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시엔토트 어도비 솔루션 컨설턴트 송현재입니다. 오늘은 뷰티 패션 산업이 3D 모델링과 생성형 AI를 통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어도비 솔루션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 웨비나 후반부에는 펩 스튜디오의 최명근 디자이너님이 서브스턴스 3D와 파이어플라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뷰티 콘텐츠를 제작하는 실제 과정을 직접 시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뷰티 패션 산업에서 컨텐츠 제작은 대부분 수작업 중심의 디자인과 물리적 촬영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품 샘플을 제작하고 촬영 스튜디오를 대관해 모델 및 인력을 섭외한 뒤 편집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 과정은 평균 2-3개월 이상의 제작 기간과 상당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 번 제작된 시각 자료를 수정하거나 변형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프로세스는 브랜드가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제품 컨셉트 변경이나 시즌 교체 시 새로운 샘플 제작과 촬영을 다시 진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지털 마케팅이 확대되면서 브랜드가 요구하는 콘텐츠의 속도, 다양성, 유연성을 물리적 프로세스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변화시키기 위해 뷰티 패션 산업은 3D 모델링과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D 기술은 실물 없이도 제품의 구조와 재질을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하였고, AI는 텍스트 기반의 아이디어를 시각적 결과물로 빠르게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컨텐츠 제작은 이제 촬영 중심에서 디지털 생성 중심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오늘날의 디자인 컨텐츠 제작 환경은 AI와 3D 모델링, 그리고 클라우드 협업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었는데요. 이제 컨텐츠 제작은 더 이상 촬영 중심의 오프라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아이디어 구상부터 렌더링, 후작업, 그리고 배포까지 연결되는 통합 워크플로우로 진화되었습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품 디자인 컨셉트를 빠르게 구상하고 서브스턴스 3D를 활용하여 제품의 모델링, 텍스처링, 그리고 가상 스튜디오 환경에서 렌더링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제품 촬영과 같은 수준의 결과물을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었으며, 제작 과정의 시간 단축은 물론 리소스 절감과 품질 향상까지 동시에 실현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3D 렌더링과 AI 기반 보정 기술을 통해 컨텐츠의 완성도와 시각적 품질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어도비 솔루션은 단순한 디자인 도구가 아니라 산업 전반의 제작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AI와 3D 모델링 기술이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면서 어도비 솔루션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창작자와 기업 모두가 빠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파이어플라이 생성형 AI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기반 협업 기능으로 디자인 시안을 빠르게 시각화하고 팀 간 실시간 피드백과 버전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 속도는 향상되고 반복 작업은 줄어들며 창작 효율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또한 서브스턴스 3D가 제공하는 15,000개 이상의 고품질 3D 자산을 통해 브랜드는 실물 촬영 없이도 현실적인 제품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시간 단축, 리소스 절감, 콘텐츠 품질 향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뷰티 패션 산업은 기술과 창의성이 융합된 형태로 발전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표현력과 브랜드 정체성이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디지털 전환의 과정을 펩 스튜디오의 최명근 디자이너가 서브스턴스 3D와 파이어플라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뷰티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엔토트와 함께하는 서브스턴스 웨비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펩이라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최명근입니다. 오늘은 서브스턴스 모델러와 스테이저, 그리고 거기에 탑재된 파이어플라이라는 AI를 활용해서 뷰티 제품을 위한 마케팅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브스턴스 모델러를 켜고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단지 형태의 용기를 가진 모델링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새 기본 도형 만들기, 원통을 만들겠습니다. 자, 용기의 모양인 납작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 위를 잡고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 왼쪽에 필릿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자, 둥글게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치 않게 아래쪽도 둥글게 됐기 때문에 컨트롤 D를 눌러서 모델링을 하나 복사하고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주고 필릿을 한 5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위쪽에 이제 뚜껑과 결합되는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D로 복사를 하고 위로 쭉 올려주고요. 그리고 스케일을 좀 줄여주고 뚜껑 크기와 비슷한 상태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제 용기의 안쪽을 파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을 파내기에 알맞게 크기를 조절을 해주고요. 지금은 모델링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결합에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조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선택한 도형의 형태로 모델링의 안쪽을 빼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뚜껑과 결합될 나사산을 만들어 볼 텐데요. 기본 도형 중 하나를 잡고 컨트롤 D 복제를 해주신 다음에 위쪽 부분을 잡고 살짝 납작하게 만들고 위치를 조절을 해주고요. 스케일도 좀 맞춰주겠습니다. 자, 세부 조정을 좀 더 해주고 그 다음에는 나사산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 컨트롤 D 복제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사산 2개를 잡고 살짝만 기울기를 주겠습니다. 나사산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 아니라 살짝 기울기가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좀 주의하실 점이 지금 기본 도형 4가 모델링의 안쪽을 파내고 있는데 이 기본 도형 4의 순서가 위로 올라가면 기본 도형 1, 2, 3을 합치고 다시 4를 빼낸 다음에 또다시 5, 6을 다시 합치라는 지금 그런 식의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 4를 제일 마지막에 1부터 6까지 모두 더한 다음에 4를 빼내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뚜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뚜껑을 만들기 위해서 뚜껑의 형태와 비슷한 모델링을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C, V. 근데 이때 그냥 복사를 해버리시면 지금 이 본체와 뚜껑이 결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언두를 해주신 다음에 S를 눌러서 선택 모드로 가시고 빈 곳을 클릭해 주시면 이 기본 도형 1이라는 게 이제 선택이 해제가 되는데 해제된 상태에서 컨트롤 V. 그러면 기본 도형 2라는 게 새로 생성이 되고 이 안쪽에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겹쳐지지 않는 아예 다른 모델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 주고요. 위치를 세부 조정을 해주고 크기도 조금 조절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에 크림을 만들기 위해 뚜껑은 잠깐 눈을 꺼주시고요. 자, 크림도 크기가 비슷한 기본 도형을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D로 복제를 하면은 용기에 뚜껑이 붙기 때문에 컨트롤 C, S 누르고 빈 곳 클릭, 컨트롤 V. 그리고 결합 방식이 빼기로 되어 있는 걸 추가로 다시 바꿔주시고요. 크기를 좀 더 작게 만들고 크림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크림의 형태는 이 기본 도형만으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컬프팅이라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이 스컬프팅은 우리가 점토를 만지듯이 모델링을 하는 방식이고요. 자, 스컬프팅을 하기 위해선 모드를 촬영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클릭을 해주시면 촬영 모드로 전환. 자, 그 다음엔 해상도를 조금 높여줄 건데 해상도를 높이시면 높일수록 모델링의 형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촬영 도구들 중에서 뒤틀기 도구,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좀 조절해주고 이렇게 살짝
조금씩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엔 한쪽을 잡고 살짝 밀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림을 스패츌러나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떠낸 듯한 그런 모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하거나 그럴 때는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스무스가 적용이 됩니다. 자, 크림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림은 완성이 됐는데 용기의 외관, 특히 나사산 부분이 조금 울퉁불퉁해 보이죠? 그래서 이 용기도 아까 차르게 했던 것처럼 해상도를 조금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해상도의 플러스를 한 4번 정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사산이 살짝 좀 두꺼운 것 같아서 두께를 조금 얇게 수정을 해주고요. 또 스케일도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위에 쪽은 지워주고 아래쪽에 나사산을 다시 복사를 해서 위로 옮기겠습니다. 간격을 조금 조절해주고요. 그리고 뚜껑의 눈을 다시 켜주고 뚜껑을 선택하기 위해 S 누르고 뚜껑 클릭. 그 다음에 뚜껑 역시 해상도를 높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스테이저로 보내기 위해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화면 내보내기, 스테이저로 사전 설정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요. 중간쯤에 대상 다각형수는 제가 사전에 확인을 해보니 좀 부족해서 한 10만 개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모델링 할 때 해상도를 바꿔줬던 것처럼 형태의 디테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내보내기 클릭, 그리고 저장할 폴더 설정해 주시고 파일 이름 설정한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지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그리고 모델링을 가져오기 위해 파일, 가져오기, 3D 모델. 아까 저장했던 모델링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자, 모델링을 불러왔을 때 이렇게 바닥에 파묻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작업에 지면으로 이동.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제 재질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수많은 프리셋들이 나옵니다. 이 프리셋들이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수정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는 재질들은 프리셋만으로도 다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플라스틱을 검색을 해주시고요. 맨 앞에 있는 클라우디 플라스틱을 넣어주고요. 자, 모델링 전체에 적용이 됐고 폴더를 열어서 각각의 모델링의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재질의 이제 속성을 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너무 투명하죠? 오른쪽에 재질, 그리고 클라우디 플라스틱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내부,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면 표면 하부 산란. 자, 표면 하부 산란은 빛이 이 외부에서 용기의 안쪽으로 뚫고 들어가서 산란을 할 때 그 거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산란할지. 그래서 수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먼 거리까지 산란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고 산란 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투명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0.5 정도로 맞출게요. 자, 그리고 용기에 적용할 라벨 텍스처를 불러오겠습니다. 적용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재질의 클라우디 플라스틱 아래쪽에 포스트잇 모양의 모델의 이미지 배치 눌러주시고 저는 미리 준비해둔 라벨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크기가 너무 작게 들어왔죠? 스케일을 쭉 키워주는데 이때 쉬프트를 같이 누르고 키우면 비율을 유지한 채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 중심 부분을 잡고 움직이면 위치를 잡을 수가 있고요.
세부적인 조절을 좀 더 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서 구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저 위쪽에 카메라에 플러스 모양 있는 카메라 추가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해상도를 설정을 하기 위해 오른쪽에 출력 크기, 저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기준으로 크기를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1080, 1350으로 해상도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점거리를 설정을 해줄 건데요. 초점거리는 낮출수록 광각의 왜곡이 심하고 높일수록 망원의 왜곡이 줄어듭니다. 이 초점거리는 보통 50이 인간의 눈과 유사한 표준 초점거리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보다 좀 높은 120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도를 한 번 더 좀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품이 놓일 배경을 만들어 볼 건데,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턴스 스테이저의 AI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AI 기능들은 왼쪽에 생성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텍스트를 3D로는 우리가 쓴 텍스트를 그대로 모델링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텍스트를 배경으로는 우리가 이미 만들어둔 모델링 뒤에 배경을 생성을 해주는 거고요. 3D 모델을 이미지로 같은 경우에는 배경뿐만 아니라 모델링까지 이미지 전체를 다 AI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를 배경으로, 그리고 이 프롬프트 부분에 우리가 생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되고요. 시간 관계상 저는 미리 작성해준 텍스트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우선 맨 위에 보면은 하이엔드 광고 사진이라고 되어 있고, 돌과 꽃잎이 센터 스테이지에 있다. 그리고 노란 꽃과 초록색 줄기가 주변을 감싸고 있고, 그리고 드라마틱한 스튜디오 라이팅이 꽃잎과 돌의 텍스처를 하이라이트하게 해달라고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스무스한 그라디언트인데 딥브라운과 웜 오렌지 색상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맨 아래로 내려보면은 Perfect for Premium Product Campaigns, 이런 부분은 실제로 씬을 묘사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씬의 분위기나 감도, 그런 것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휴대폰으로 집에서 찍은 사진 같은 느낌을 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은 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컴포지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AI가 배경을 생성할 때 참고할 모델링을 AI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채택을 누르고 화면의 모델링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오른쪽에 메뉴에서 이름 옆에 세모 모양을 눌러서 하나씩 활성화 시켜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4개의 안내 오브젝트, 폴더는 빼주고요. 이제 3개의 안내 오브젝트. 자, 그 다음에는 색상 일치.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링의 흰색, 저 재질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라는 건데, 저게 만약에 내려가 있으면 제품의 색상뿐만 아니라 재질,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무나 물, 이런 식으로 재질까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수치를 끝까지 높여주시고요. 구도를 한 번 더 잡고 왼쪽 아래에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생성된 배경 이미지가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모델링한 제품까지 가운데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텍스트가 전혀 읽을 수 없는 깨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안내 가시성, 그림자 캐치 비활성화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제품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렌더링 퀄리티를 좀 더 높이기 위해 레이트레이싱을 켜주겠습니다. 이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빛의 물리적 현상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해 빛의 이동 경로를, 그러니까 광선의 이동 경로를 역으로 추적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트레이싱 설정을 한번 볼 건데, 아래쪽에 GPU로 렌더링, 이걸 켜주시면 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땐 PC가 알아서 CPU로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속도만 좀 느리다 뿐이지 퀄리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왼쪽에서 조금 더 다른 이미지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없을 때는 위쪽에 더 생성을 한 번 더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생성이 됐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네 번째 이미지, 이걸로 제품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내 가시성 그림자 캐치 비활성화, 그리고 이번에는 조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으로 들어가서 조명으로 들어가시면은 환경 조명이라는 게 있고,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지금 배경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환경 조명 아래에 플러스를 눌러서 색상 그리고 이미지에다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경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환경 조명의 눈은 꺼주고 이미지 조명의 크기를 100까지 키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명의 강도나 회전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생성된 배경과 제품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붙도록 해주는 과정을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비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이미지 조명은 꺼주고 환경 조명도 함께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회전과 강도를 조금 조절해서 빛의 방향과 세기를 지금 배경에 자연스럽게 붙도록 한번 맞춰주고요. 그리고 지금 꺼둔 이미지 조명도 다시 켤 거기 때문에 강도를 조금 낮춰서 두 조명을 둘 다 켰을 때 너무 밝아 보이지 않도록 조금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거의 다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아서 이제 렌더링 탭으로 넘어가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할 때는 우선 먼저 카메라의 해상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 이름, 저장 위치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은 16비트 PSD로 저장을 할 건데 PSD로 저장할 경우 유용한 데이터가 레이어별로 나누어져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PNG보다는 PSD로 저장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 눌러주시면은 렌더링이 진행이 되고 이미지 파일이 자동으로 지정한 위치에 저장이 됩니다. 자, 렌더링은 완료가 됐으니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후반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불러오면 보시다시피 레이어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가 레이어라는 그룹에는 재질 선택 마스크, 개체 선택 마스크, 깊이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깊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밝기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두울수록 거리가 가까운 거고 밝을수록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감을 통해서 나중에 아웃포커싱,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을 흐리게 표현하는 그런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체 선택 마스크와 재질 선택 마스크는 색상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레이어의 어떤 형태를 선택할 때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레이어입니다. 자, 그리고 렌더링된 이미지. 자, 눈을 켜주시고 렌더링된 이미지와 렌더링된 이미지 디노이즈. 자, 디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제품의 이미지고요. 렌더링된 이미지는 제품에 노이즈가 있는 디노이즈가 안 된 그런 이미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는 사용할 일이 없긴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배경 이미지와 배경색 이렇게 레이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렌더링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제품뿐만 아니라 옆쪽에 그림자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떼어낼 겁니다. 우리 추가 레이어의 재질 선택 마스크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선택 영역을 그대로 컨트롤 X를 해서 렌더링된 이미지에서 제품만 떼어내고 컨트롤 시프트 V를 눌러서 그 자리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렌더링된 이미지에 노이즈가 있는 제품도 똑같이 떼어내 주겠습니다. 재질 선택 마스크 영역 선택해 주시고 렌더링된 이미지에서 컨트롤 X, 컨트롤 시프트 V 그리고 제품 이미지만 남기고 노이즈가 있는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제품과 그림자 레이어를 모두 켜주고요. 노이즈가 있는 제품 이미지에 불투명도를 많이 낮춰주겠습니다.
자, 이 노이즈가 있는 제품 이미지를 집어넣는 이유는 지금 이 배경, AI가 만든 배경을 확대해서 보면은 실제 우리가 사진을 찍은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이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렌더링된 제품 이미지는 노이즈가 하나도 없이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품과 배경이 분리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노이즈가 있는 레이어를 살짝 살려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배경 위에 지금 좀 탁하게 올라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 이 모드를 저는 오버레이로 바꿨을 때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버레이로 바꾸고 너무 진한 것 같으니 불투명도를 좀 낮춰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노이즈가 있는 레이어와 노이즈가 없는 레이어를 컨트롤 2로 합쳐주겠습니다. 그리고 배경과의 밝기를 맞추기 위해 컨트롤 L 눌러서 자동, 그리고 살짝 레벨 그래프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이 정도 밝기로 맞춰주고, 자,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지금 배경에 있는 제품 이미지가 이렇게 모서리에 삐져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선택하고 피사체 선택, 그리고 제거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제거가 됐는데 그림자 제품 이미지를 한번 켜보시면, 그리고 확대를 한번 해보면 지금 아래쪽 제품과 지면이 닿아 있는 부분이 살짝 떠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잠깐 안 보이게 하고 제거 도구 편집 레이어를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씌우고 이 아래쪽을 브러쉬로 지면과 맞닿는 부분을 브러쉬로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레이어를 보이게 해주고 마저 좀 더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깊이 맵을 활용해서 아웃포커싱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깊이 맵 같은 경우에는 알파 채널로 가져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 선택하시고 복사, 그리고 채널로 가서 알파 레이어를 추가해 주고요. 여기에 붙여넣기, 다시 RGB 채널 켜주시고요. 이제 추가 레이어는 필요 없으니 배경색 아래로 내려주고요. 제품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필터 흐림 효과, 렌즈 흐림 효과. 렌즈 흐림 효과의 소스는 아까 전 알파 원 채널. 초점 설정 눌러주시고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곳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뒤쪽을 클릭하면은 뒤쪽이 선명하고 앞쪽은 흐려지고, 앞쪽을 클릭하면 앞쪽은 선명하고 뒤쪽이 흐려집니다. 자, 이거는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지만 배경에 적용된 것처럼 제품에도 아웃포커싱이 적용돼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합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을 위한 이미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좀 더 다양한 구도나 다른 비율의 이미지가 더 필요하다면 프롬프트는 그대로 두고 카메라 구도와 비율만 바꿔서 추가로 생성을 할 수도 있겠죠. 이외에도 시연을 준비하면서 만들어뒀던 몇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품의 원료가 병풀이다, 병풀 추출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하면 주변에 이렇게 병풀을 배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이미지의 배경을 숲속의 이끼를 배경으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또는 좀 더 이런 심플한 배경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오늘 보여드린 방식을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뷰티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패션, 또는 게임 같은 콘텐츠를 위한 마케팅 이미지 등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서브스턴스의 툴들과 툴에 탑재된 AI 기능을 이용하면 매우 쉽고 빠르게 고퀄리티의 아웃풋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툴과는 좀 비교되는 강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데모 시연 웨비나는 여기까지고요. 모두 여기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산업의 변화와 어도비 솔루션을 활용한 제작 프로세스, 그리고 실제 데모 시험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한 단계 더 완성시켜주는 새로운 하드웨어 솔루션, 바로 HP 캡티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P 캡티스는 어도비와 HP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소재 캡처 시스템으로 실제 소재를 빠르고 정밀하게 스캔하여 3D 제작 환경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장비입니다. 최근 3D 콘텐츠와 디지털 전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재의 디지털화는 디자인, 제조, 마케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소재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샘플 제작, 촬영, 보정, 데이터 변환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낭비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HP 캡티스는 이러한 과정을 단 한 번의 스캔으로 해결합니다. 실제 소재를 최대 8K 해상도로 캡처하고 AI 기반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질감, 광택, 색상 정보를 정밀하게 디지털화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어도비 서브스턴스 3D 샘플러와 자동으로 연동되어 디자이너가 별도의 편집 과정 없이 바로 3D 자산 제작 단계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HP 캡티스와 어도비 솔루션의 결합은 소재의 디지털화부터 디자인, 컨텐츠 제작, 마케팅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통합된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완성합니다. 단순한 장비 이상의 의미로 현실과 디지털을 연결하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의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준비해 보았는데요. 3D 모델링과 생성형 AI 기술이 뷰티 패션 산업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도비 솔루션이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AI와 3D 기술의 결합은 이제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 브랜드의 창의성과 속도, 시장 대응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 내용이 여러분의 디지털 디자인이나 컨텐츠 제작 방향을 고민하실 때 작은 아이디어나 인사이트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